코로나19 현황과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하죠.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30명대에서 이제 다시 하루 만에 10명대를 줄긴 했는데요.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추이를 이형민 교수께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제 12명이었었고요. 그중에서 지역사회 감염은 이제 10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다시 이제 또 하루 만에 10명대로 많이 좀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10명대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 지난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이태원 클럽발 그 집단 감염에 여진 상태로 예. 아직까지도 이제 N차 감염이나 또 관련된 어떤 클러스터가 발견될 때마다 계속 감염자 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지금 현상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쇄 감염이 계속해서 지역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206명으로 확인됐고 이 중 N차 감염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끝이 보이질 않는 것 같아서 이 양상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되리라고 보시는지요? 지금은 이제 일종의 여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 집단 감염에 노출된 사람들을 전부 다 찾아서 예.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잠복기 기간 동안만 관리를 해서 그 안에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거의 이제 95%, 99% 정도는 이제 그 집단 감염에 관련된 추가적인 감염은 막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태원 사태 관련된 그 집단 감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관련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 확진과 거기에 대한 관리까지는 저희가 하지를 못했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대략 한 1,800분 정도에 대해서는 연락이 안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그분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익명 검사라는 형식으로 검사를 하셨을 거는 같지만 예. 분명히 일부 또 누적된 부분, 그러니까 누락된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지금 집단 감염이 계속 연결되면서 지역사회 안에서의 어떤 조용한 감염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같고요. 이게 완전히 이제 지속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 예. 저희가 보통 이런 집단 감염이 이제 있게 되면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면 어느 정도 잦아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말씀드렸던 이런 누적된 그러니까 누락된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예. 이분들이 조금 늦게라도 방역 당국이 어떻게 협조를 해주시냐에 따라서 그 기간을 더 당길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인천 학원 강사로 인한 감염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차례의 확인된 것만 해도 몇 차례의 거짓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근데 경기 부천에 사는 1살 아기와 부모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이제 인천 학원 강사로부터 이어진 N차 감염, 그러니까 4차 감염으로 확인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인천의 학원 강사가 어쨌든 속이고 예. 본인이 동선을 처음에 공개 안 했고요. 학원 강사로 일하는 것도 얘기 안 해서 결국 논란이 됐었는데 예. 이 사람으로부터 4차 감염이 일어났는데 그 감염이 바로 돌잔치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지금 돌을 맞았던 그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감염이 됐는데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속이고 제대로 얘기 안 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하느냐를 볼 수 있는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그 학원 강사가 감염되고 나서 택시를 이용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택시 기사가 감염이 됐어요. 근데 그 택시 기사가 또 그 코인 노래방을 갔었거든요. 코인 노래방 간 사람과 연결되다 보니까 3차 감염까지 된 건데 예. 이 그 택시 운전하는 기사분이 이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프리랜서로 다른 일을 또 하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돌잔치 같은 이제 보통 뷔페에서 돌잔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사진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택시를 쉬는 날이나 아니면 쉬는 중간에 예. 사진사로 또 역할을 하시나 봐요. 예. 그래서 이 사진사로 그 돌잔치에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사진을 찍고 3시간 정도 머물렀다고 합니다. 예. 그 사이에 지금 그날 돌잔치를 했던 아이와 부모가 또 감염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천 학원 강사가 노래방 다녀왔고 노래방을 다녀온 그곳을 택시 운전사가 다녀왔고 예. 그분이 다시 이제 또 이분들한테 전염을 시킨 거니까 4차 감염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좀 이제 저는 조금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이 11일부터 몸에 이상 증상을 느꼈다고 그래요. 의심 증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예. 문제는 그때 바로 검진을 받지 않고 17일 날도
같은 식당에서 또 돌잔치 참석을 했었어요. 그 돌잔치에도 사람이 한 60여 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도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또 예. 그 당일날 10일날 이 그 한 살 아이하고 부모가 감염됐던 날이 10일인데 그날은 하객 67명이 참석을 했어요. 예. 이분들도 이제 검사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예.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한 사람이 제대로 밝히지 않아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못 막았던 부분이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고 N차 감염을 확산시키는 요소가 돼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또 감염이 되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빨리 본인이 감염됐다고 밝혀지거나 아니면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일을 그만둬야 할 텐데 이 택시 기사분도 17일 날, 9일 날 두 번이나 뷔페 식당에서 일을 했고 예. 그리고 또 뭐 다른 여러 군데 돌아다닌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1일 날 의심 증상이 나왔으면 사실 자가격리 하든지 아니면 검진을 받았어야 되는데 예. 그러지 않고 또 계속 활동을 하셔서 다른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선제적인 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은데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아이가 1살이잖아요. 이제 갓 돌이 지났는데 면역력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나 코로나19에 좀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 코로나19에 의한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의 정도라던가 또는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은 통상적으로는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80세 이상의 고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한 25%, 30% 정도가 돌아가시거든요. 예. 하지만 50세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망률이 굉장히 낮고 특히 이제 그 1세 미만의 아이들이나 또는 1세에서 10세 정도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 중에서 이제 사망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없었던 것은 아닌데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완치가 잘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의 특성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 아이도 큰 문제 없이 회복이 될 거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주의할 것은 이 코로나 관련돼서 그 연관된 증상으로 이렇게 바로 이제 아이가 사망하거나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는데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과 유럽 쪽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일종의 합병증 형태의 네. 이제 궤질이라고 이제 네. 불렀었던 예, 예. 그런 질환들 이제 저희가 정확한 병명은 가와사키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병들이 생기면서 이제 아이들이 좀 목숨을 잃거나 하는 사례들이 일부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 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학적인 어떤 원인 규명을 좀 더 해야지 정확한 것들은 알 수가 있겠지만 예. 이런 사례들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사례를 봤을 때 아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마 잘 회복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회복되기를 또 바랍니다. 예, 이 돌잔치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이제 사진사로 부업을 결국에는 이 기사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사회학적으로 좀 비춰봤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이제 접했던 그런 공간들, 아까 우리 브리핑에서도 보니까 밀집된 공간에서는 누구든 감염될 수 있다는 네. 부본부장의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진 기사를 부업으로 하시더라도 보통 돌잔치 공간은 굉장히 좁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보통 뷔페랑 또 연결되기도 해서 또 음식을 먹는 공간도 또 연결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 이제 최주몽 교수께서 해주신 걸 생각해 보면 돌잔치뿐만 아니라 결혼식, 예식장 이런 게 다 또 식사랑 연결되는 그런 공간들도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일본에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형광 물질을 이렇게 손에 묻히는 거예요. 감염자라고 가정을 하고 이분이 예. 형광 물질을 손에 묻히고 그리고 나 식사를 하게 한 거예요. 몇 예. 시간 동안 뷔페 식사를. 예. 그리고 나 조사를 해봤더니 그 식당에 함께 식사했던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손에 그 이 형광 물질이 묻어 있었어요. 예. 네. 왜냐하면 이렇게 본인이 음식 들어가서 같이 쓰는 집게 같은 걸 사용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이 또 집으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감염이 되는 것이고요. 예, 예. 또 문고리나 아니면 문을 열거나 화장실 다녀올 때 문을 함께 사용했을 때도 문제가 되고요. 또 이걸 가지고 입에 손을 대니까 입 주변에도 묻고 예. 이게 실험 결과가 거의 한 99% 정도의 그 방에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감염이 됐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었거든요. 언론에도 예. 보도가 됐었는데 그만큼 밀폐된 공간에서 또 같이 식사를 하는 공간에서는 위험성이 그만큼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당시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을 직접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떠먹게 하지 않고 예, 예. 음식을 직접 나눠주고 온 분마다 모두 다 손에 소독을 하게 하고 예. 이러니까 방역 대책을 세운 상태에서 했더니 거의 뭐 한 10% 20%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방역 대책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에 우리 문화 자체가 스스로 가져와서 먹거나 아니면 같이 공유하는 음식 문화도 이제는 예. 이 코로나19 기간에는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따로따로 식사하고 식사 공간도 좀
격리를 시키고 분리를 시키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중요한 건 밀집된 공간이나 다중 이용소는 가능한 한 안 가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예. 혹시나 뭐 불가피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방역 대책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연이어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또 부분이 노래방이잖아요. 노래방도 이제 밀폐 밀집이 가장 잘 되는 대표적인 공간이고 사실 이 노래방을 매개로 지금 4차 감염까지 좀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래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노래방은 또 학생들이 자주 찾는 공간이잖아요. 좀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글쎄요, 노래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뭐 강제적으로 출입을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노래방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아까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환경 위험도 평가에서 여러 가지 발표가 나왔거든요. 좁은 공간이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이고 예. 그리고 이제 노래방 마이크나 이런 것들을 계속 그러니까 공유하는 공간이고 이러다 보니까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특히 이제 노래를 부르는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많은 양의 비말을 뿜어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워싱턴주에서 나온 보고에 따르면은 이제 한 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2시간 동안 성가대 연습을 했는데 그 성가대 인원 한 30명 중에 거의 한 86% 정도를 감염시켰습니다. 네. 이럴 정도로 굉장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비말을 많이 뿜어내는 행위이거든요. 예. 그게 더더군다나 노래방처럼 굉장히 좁은 공간 안에서 환기가 안 되는 공간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감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노래방과 같은 형태의 어떤 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러한 구조를 어떻게 앞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조금 합의나 아니면 또 여기에 대한 뭔가 개선책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나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인천시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잖아요. 네, 노래방에 그렇죠. 대해서 네. 이 대안이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실효성 있죠. 이용 교수님 얘기하셨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예 문을 닫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인천시에서 2주간 여기를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 금지 명령이라는 말은 결국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2주간 동안 운영을 못하게 하는 거. 특히 코인 노래방이 더 위험해요. 일단 공간이 좁고요.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 머물고 나오고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1, 2분 만에 사람이 또 들어가고 사용했던 마이크도 계속 사용하고 또 이제 그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창문이 없으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갈 때 결국 환기가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안에 있던 비말이 복도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복도는 모두 다 공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감염자가 노래 불렀던 장소만 안 가면 안전한 게 아니고 예, 예. 복도에서도 충분히 감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네.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인 노래방 자체가 아주 위험한 장소. 근데 문제는 초기에 사실 생활방역으로 넘어가면 노래방은 그 어떤 그 주의해야 될 공간 중에서 빠져 있었어요. 유흥업소나 클럽 이런 데만 들어 있었지.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제 이게 발견됐으니까 방역 당국도 노래방도 중요한 감염 어떤 위험 요소 중에 한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고 예. 그 부분도 함께 포함을 시켜야 돼요.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노래방, 그다음 PC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함께 통제할 수 있도록, 즉 집합 명령을 좀 금지할 수 있는, 집합을 금지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요즘 계약 이제 했잖아요. 등교 계약을 했는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 PC방하고 노래방이에요. 예.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집합금지 명령을 지금 인천시만 했는데 서울이나 경기도도 좀 확산해서 할 필요가 있다. 당분간 얼마 동안은 좀 명령을 내려서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존에 이제 알던 그런 노래방의 단위가 아니라 학생들이 워낙에 간편하게 뭐 한 500원, 1000원 정도 넣어가지고 3곡 정도 부르는 코인 노래방 자체가 이제 또 다른 감염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그런 장소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학교와 이 노래방 간의 이 고리를 좀 신속하게 차단하는 그런 방침들 각 지자체별로 인천시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지자체들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겠는데 안양의 술집입니다. 근데 이 술집은 노래방하고 또 구조가 비슷한 룸식 주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특징이 집단 감염의 이유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영훈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이제 술집이라고 부르는 장소도 저희가 가게 되면 그냥 조용히 술만 먹고 오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가면은 당연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다 이제 비말이 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주점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이제 음식을 이제 공유해서 또 네네.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젓가락이나 스푼은 입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 감염 초기에 타액에 굉장히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있다는 건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입에 들어갔다 나오는 젓가락이나 수저를 같은 음식에 댔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일부 바이러스가 붙을 수밖에 없고요. 그 음식 안에서 바이러스가 증식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만약에 바이러스가 있게 된다면 그거를 그대로 먹었을 땐 나의 입에 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의 이제 당연히 술집도 코로나19가 어떤 전파될 수 있는 하나의 주요한 경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그 등교 얘기를 좀 해주셔서 지금 이제 고3 학생 등교한 지 오늘이 이제 이틀째인데 네. 대구에서 지금 대구 농업 마이스터고에 다니는 고3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기숙사가 지금 폐쇄가 됐고 전원이 기가 조치된 상황인데 뭐 등교 개학 후에 확진자가 나올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사례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교 같은 것도 집합 장소잖아요. 물론 방역 대책을 열심히 세워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학생 한 명이 감염되면 그 학교 전체 학생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위험도가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에 발견된 것도 대구 수성구에 있는 말씀하신 농업 마이스터고인데 이 학교에 원래 이 학생은 집이 구미예요. 구미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 기숙사에 19일 날 오후에 입소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의심 증상이 발현돼서 검체 검사를 했더니 확진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게 언제 이게 알려졌냐면 오늘 아침에 1교시 수업 시작 바로 직전에 통보를 받았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그리고 나서 학교가 했던 취한 조치는 기숙사에 있었던 학생들 17명, 이 학생과 함께 동선이 겹친 17명 모두 다 자가격리했고요. 예. 격리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3학년들 지금 등교 수업하고 있는 3학년들 94명 모두 다 귀가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지금 폐쇄된 상태고 이틀 동안 폐쇄를 하고 방역을 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이제 학교가 여기도 그렇고 인천도 2명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좀 긴장을 해요. 근데 교육부에서는 아직까지는 다른 조치를 내리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이게 이제 지역별로 또는 학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이 주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어떤 대응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학교들은 조금 학생 수가 적어서 예.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학교도 있지만 네. 어느 학교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자체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기숙사 입소 앞둔 이제 검체 검사에서 그나마 확인이 됐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차후에 몰랐다고 해서 특히 이제 기숙 형태로 운영하는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고 물론 학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방역 지침들은 다 있겠습니다만 그럼 기숙 형태로 운영하는 곳을 좀 더 그 방역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점들을 좀 보완해야 될까요, 선생님? 일단 이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처음에 이제 입실을 할 때 예. 저희가 일부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입실할 대상의 환자들에 대한 적어도 최소한의 그 건강에 대한 선별 조사들은 다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아마 예. 실제로 또 지금 다 하고 예, 있는 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 이제 저희가 안심을 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코로나19 감염돼도 이제 초기 증상이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이제 무증상인 경우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계속 매일매일 또는 매일매일 저희가 이제 발열 환자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숙사 안에 이렇게 일단 코로나19가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폭넓게 전파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기숙사는 이제 식사나 이런 것들도 다 공동으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확진자가 들어왔을 때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클러스터별, 그러니까 일종의 묶음별, 층별이면 층별, 방별이면 방별, 이와 같은 식의 어떤 동선의 조정이라던가 식사 일정의 조정 같은 것도 저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러한 아픈 사람들이 쉽게끔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근데 기숙사 같은 경우에 보통 혼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아파도 혼자 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없도록 그 기숙사에서 의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고안하는 것이 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철저한 예방 지침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제 등교 첫날인 어제도 확진자가 나오고 오늘도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등교를 계속해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신지요? 일단 의료에 관련된 사람 입장에서 이제 방역은 철저할수록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제 문제는 사회라는 것이 이제 의료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정책적인 판단들이 작용을 할 거로 생각은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계약의 문제도 이제 그런 것들의 일부가 아닐까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 환자가 발생하는 것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환자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마 애초에 예상 못한 거는 아닐 겁니다. 예. 네. 왜냐하면 지역사회 감염이 아직까지도 완전히 제로로 떨어지지 않은 상태였었거든요. 예. 조용한 감염도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학교에서 발생할 거는 각오를 하되 예. 그거를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받을 수 있는 정도로 계속 컨트롤하면서 일단 상황을 보고 진행을 하자라는 게 아마 정책의 결정의 가장 기본적인 바닥이 그러니까 그 기본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뭐 엄밀한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좀 믿고 그다음에 이런 발생 현황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등교에 관련된 이슈를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이게 또 아마 새로운 또 지평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것 때문에 또 그 조용한 전파가 학교 안에서 진행이 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유병률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예.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대책을 세웠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틀째입니다. 우리가 시험 때 올랐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해서. 근데 이게 실제로 뭐 학교에 아이들이 확진자가 나오면 다 돌려보내거나 뭐 또 교육 일정에 차질을 빚거나 하게 되면 실제로 그 등교 여부 때문에 뭔가 이 차등적인 대응을 이제 학생들이 받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혹시나 뭔가 이렇게 차이점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시고 뭐 학생들도 걱정이 없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만약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다 계약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다시 돌아갔는데 그렇게 되면 계약을 해서 등교 계약을 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원격 수업을 하는 학생들 사이에 교육의 질에 차이가 있다는 불만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고3이고 당장 네.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차별이 결국은 점수의 차이도 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학력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우리가 보통 예, 예.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학교에서 선생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평가를 받는 것과 원격 수업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것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재수생과 기존에 이제 현재 3학년 학생들과의 어떤 격차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완전히 해결하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사실은. 예,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차등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학교나 교육부 입장에서는 뭐 교육부는 그렇게까지 얘기했더라고요. 이런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예. 그 고려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뭐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예. 어려움이 많아서 그건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예. 그래서 이런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원격 수업한 학생과 그다음에 대면 수업한 학생의 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또 그것도 불평등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역별 학교별로 차등적으로 대응을 하되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이번 처음 시작해서 몇 건의 사례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사례들을 잘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역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게 학생들이 계속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될지 예.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로 삼아야 되고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된다. 예. 어차피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코로나 중에도 우리나라가 어쨌든 다른 나라도 물론 프랑스 같은 데는 개학했다가 다시 또 문을 닫았고요. 네. 싱가포르도 그랬죠.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이게 문제 발생하면 거기엔 대책 세우고 다음 방역 대책을 적용을 해서 이런 문제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인천은 지금 학력평가 66개 교는 안 보고 예. 다른 학생들이 이제 교실에서 학력시험 보고 있는데 보면 교사들이 비닐장갑 착용하고 시험지 배부하고요. 학력평가 교실은 창문 열어두고 환기를 시키고 아이들 시험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짧게만 저희가 언급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영민 교수께 질문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삼성 서울병원 얘기입니다. 아까 감염 경로를 찾지 못했다는 그 본부장의 언급이 있었고 기자들이 계속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이게 여전히 가능성은 모두 다 열어두되 수술실에서도 뭐 그렇다고 0%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고 지인에게 감염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지인 외에 다른 지역 감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지역사회에서 조용히 좀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가능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원내 감염의 경우라면은 수술실 간호사 분이다 보니까 수술 환자를 통한 감염을 이제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는 이제 원내 감염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조용하게 감염됐을 걸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원내 감염의 경우에는 좀 가능성이 낮은 게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술 환자 전원에 대해서 코로나19 선별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잠복기 때 검사를 한 결과라면은 그 검사를 하고 나서 2, 3일 뒤에 다시 또 발현을 했을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없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환자를 통한 감염은 좀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낮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 간호사분이 그 5월 9일 날 강남에 위치한 이제 주점이랑 노래방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그룹 안에서 이제 확진자가 지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아마 원외의 지역사회 감염, 조용한 감염 형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들을요.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